망할 줄 알았더니 인텔이 애플로만 한 방에 갑자기 10%나 튀어올랐습니다. 한물간공룡, 혁신 끝난 회사라면 무시받던 인텔이 도대체 왜 애플 M칩 루머 하나로 다시 재평가 기대주로 주목받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인텔이 어떻게 PC 제국의 왕에서 공룡 신세가 됐는지, 둘째, 애플 M칩을 인텔이 만들 수도 있다는 이번 파운드리 루머가 갖는 진짜 의미,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놓치면 안 될 핵심 체크포인트까지 이 세 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텔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인텔은 정말 말 그대로 PC 시대를 호령한 절대군주였습니다. 혹시 윈텔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이 짝을 이뤄서 전 세계 컴퓨터를 장악했던 바로 그 시절인데요. 90년대 후반부터 인텔은 PC CPU 시장에서 무려 75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로 아주 오랜 기간 시장을 혼자서 독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기업이 PC를 맞출 때도 집에서 새 컴퓨터를 살 때도 CPU는 인텔이 거의 기본 선택이었습니다. 노트북만 열어봐도 어김없이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가 붙어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당시 인텔의 비즈니스 구조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X82 CPU를 직접 설계하고 그걸 자기 공장에서 바로 찍어내서 팔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PC가 전 세계에 보급될수록 인텔의 실적도 비례해서 쭉쭉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 없는 든든한 우량 기술주로 통했습니다. PC 시장이 성장하는 한 인텔은 무조건 같이 성장하는 회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PC 시대가 저문 뒤부터 시작됩니다. 인텔은 왜 공룡이 되었나? 바로 새로운 흐름을 놓친 지난 10년 때문인데요. 세상의 중심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넘어갈 때 인텔은 사실상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바일 칩 시장의 주도권은 퀄컴, 애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쟁사들이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물론 인텔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시장 진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인텔은 결국 스마트폰 5G 모뎀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모바일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죠. 설상가상으로 인텔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제조 공정 기술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이 10나노 공정 전환에 실패하고 계속 지연되는 사이 경쟁사인 TSMC는 보란듯이 10나노, 7나노, 5나노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앞서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당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인텔의 보도자료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7나노 공정 기반 제품 출시가 또다시 6개월가량 늦어질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인텔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16%나 폭락했습니다. 결국 최첨단 공정은 이제 인텔이 아니라 TSMC다 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조 공정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천홍성 같았던 CPU 시장 점유율마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체 점유율로 보면 여전히 인텔이 1등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데스크톱은 물론이고 특히 중요한 서버 시장에서 경쟁사 AMD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과거엔 CPU는 고민할 것 없이 인텔이지 했던 당연한 공식이 이때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인텔을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으로 보지 않게 됐고요. 대신 성장판이 닫혀버린 그저 덩치만 큰 제조업 공룡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가던 인텔이 방향을 확 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구원투수 팻 겔싱어 CEO가 화려하게 복귀하면서부터인데요. 그가 돌아오자마자 야심차게 내놓은 전략, 그게 바로 IDM 2.0입니다. IDM 2.0의 큰 축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본업인 PC와 서버용 CPU는 계속해서 인텔이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이건 인텔의 자존심이자 가장 큰 수익원이니까 절대 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둘째, 여기가 이번 전략의 핵심인데요. 바로 남의 칩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만들던 공장에서 이제는 경쟁사의 칩이라도 돈을 받고 만들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미래 먹거리 육성입니다. 요즘 핫한 AI 가속기부터 네트워크, 자동차, 심지어 국방용 칩과 양자 컴퓨팅까지 앞으로 돈이 될 만한 미래 기술들은 다각도로 배치해서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CPU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AI 양자까지 한다고 하니 자칫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산만한 문어배식 확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에는 하나의 확실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 안에서 돌아가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인텔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기존의 든든한 본업인 CPU 위에 파운드리, AI, 특수칩이라는 새로운 로켓 엔진을 하나씩 더 다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사업이 터져줄 때마다 주가를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른바 다중 모멘텀 구조를 확보해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인텔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패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정치와 안보 영역인데요.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아주 일관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첨단 반도체만큼은 반드시 미국 본토에서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바로 칩스법 관련 자료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럼 지금의 트럼프 정부는 어떨까요? 관세 장벽을 다시 높이면서 해외 의존도를 아예 완전히 끊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결국 미국 중심의 공급망 완성이라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런 미국 중심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안에서 보면 인텔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정하게 기술 경쟁력만 놓고 보면 그동안 TSMC나 삼성에 비해 뒤처졌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인텔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미국 국적이면서 동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죠. 지금 새로운 대체제를 키우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인텔이 무너지게 그냥 두자니 국가 안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결국 인텔은 단순한 사기업을 넘어서서 성장성은 다소 불확실할지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전략자산, 바로 이런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결정적인 한방, 바로 애플 M칩 파운드리 루머입니다. 도대체 이 뉴스가 왜 인텔에게 급이 다른 호재가 되는 걸까요? 그동안 애플의 반도체 공식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설계는 애플, 생산은 TSMC, 아이폰에 들어가는 H칩이든 맥북의 심장이든 M칩이든 예외 없이 TSMC의 최첨단 공정에서 독점 생산해왔죠. 그런데 바로 이 천홍성 같던 구조를 뒤흔드는 아주 묵직한 루머가 시장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루머의 정체에 화면에 보이는 트윗 한 줄입니다. 2027년부터 인텔이 애플의 저가형 M 프로세서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떠도는 찌라시가 아닌 이유? 바로 말한 사람이 밍치코이기 때문입니다. 애플 주주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기 애플 공급망 전문 분석가로 지난 10년 넘게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하드웨어 스펙을 소름 돋게 적중시켜온 인물입니다. 애플 소식을 쫓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통으로 꼽히는 사람이기에 시장이 이 한마디에 이렇게 크게 반응한 겁니다. 이번 루머의 핵심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애플이 만드는 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급형, 즉 엔트리급 M칩 물량의 일부를 TSMC가 아닌 인텔의 18A 공정에 맡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점은 대략 2027년 이후로 거론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 도장이 찍힌 공식 계약 단계는 아닙니다. 당장 TSMC를 버리고 인텔로 싹 갈아탄다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TSMC 100% 독점 구조에 비로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자 변화인 거죠. 인텔 입장에서 이 루머가 왜 그토록 결정적인지 딱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파운드리 매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인텔 파운드리는 외부 고객사 매출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공장을 돌려도 대부분 자기네 CPU를 찍고 있죠. 그런데 애플은 물량 단위가 다릅니다. 만약 애플의 M칩 물량을 아주 일부만 가져온다고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 단위의 거대한 매출 파이프라인이 새로 뚫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애플이 선택한 공정이라는 확실한 레퍼런스 효과입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공정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 공정을 쓰고 있느냐가 기술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고객이죠. 그런 애플이 인텔 18A 공정에서 칩을 만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팹리스 고객들에게는 애플도 믿고 맡기는데 우리도 믿을 수 있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영업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마지막 셋째, 인텔 내부 사업 구조가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인텔에 보면 PC와 데이터 센터가 돈을 벌어오고 파운드리는 그 돈을 쏟아붓기만 하는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실제 고객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운드리가 미래의 골칫덩이가 아니라 PC, 데이터 센터와 함께 회사를 지탱하는 든든한 세 번째 기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루머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질 거다 정도의 뉴스가 아닙니다. 존폐기로 했었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이제는 진짜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실한 명분과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주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머의 내용은 인텔에게 정말 결정적인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인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이 이 소식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겠죠. 과연 지금의 기대감은 주가에 어디까지 반영된 걸까요? 단순히 소음에 잠깐 들썩이다 꺼질 거품일까요? 아니면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적 상승의 신호탄일까요? 시장의 반응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번 애플 M칩 루머가 터지자마자 인텔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무려 10%나 급등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하루 사이에 인텔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인텔 파운드리를 보며 존폐 위기에 빠진 골칫덩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루머를 계기로 어쩌면 회생 가능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며 평가 등급을 단숨에 한 단계 격상시킨 겁니다. 다만 냉정하게 실적표를 뜯어보면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2025년 3분기 성적표인데요. 자세히 한번 뜯어볼까요? 여전히 인텔을 먹여 살리는 건 화면 왼쪽 PC 사업부와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 AI 사업부입니다. 이곳 두 곳에서 확실하게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죠. 문제는 맨 오른쪽에 있는 파운드리입니다. 매출 숫자가 40억 달러가 넘어서 꽤 커 보이지만 여긴 허수가 좀 있습니다. 인텔 자기네 칩을 만든 물량이 상당 부분 섞여 있거든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수익성입니다. 공장 운영비나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분기에만 무려 23억 달러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이 대략 마이너스 5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팔면 50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뜻인데 이 적자 구조를 탈출하는 게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애플 루머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비록 엔트리급의 M칩이라 해도 애플은 연간 수십억 달러 단위의 매출을 그냥 보장해주는 초대형 고객이니까요. 무엇보다 애플이 쓰는 18A 공정이라는 타이틀이 생깁니다. 다른 팹리스 고객들에게 영업할 때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겠죠. 즉 이 계약만 성사만 된다면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인텔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매겨야 하는 확실한 재평가의 카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뒷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음표가 가득하거든요. 애플이 간을 보다가 물량을 얼마나 배정할지, 또 TSMC와 비교했을 때 수요일이나 단가 경쟁력에서 인텔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앞으로도 몇 년간은 막대한 설비 투자비와 적자를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점도 여전히 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성공 확률을 0%라 봤던 시장이 이번 루머를 보고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라며 불가능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겨 놓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투자자라면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인텔의 방향을 가를 절대 놓치면 안 될 세 가지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지켜보셔야 합니다. 첫째, PC와 데이터 센터라는 본업의 하락세가 멈추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CCG라 불리는 PC 사업부와 DCAI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 AI 사업부의 매출과 마진을 봐야 하는데요. 이 수치가 분기마다 조금씩이라도 안정세를 찾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운드리를 육성하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결국 본업이 든든한 현금 창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인텔이 버틸 수 있는 1번 조건입니다. 둘째, 파운드리 외부 매출이 실제 숫자로 찍히느냐입니다. 앞으로는 공시자료에서 인텔 파운드리의 외부 고객 매출이 분기나 연간 기준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나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인텔 내부 물량을 소화하는 공장이 아니라 남의 돈을 벌어와서 독자 생존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안착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애플 등 빅테크 수조가 현실화되느냐입니다. 지금의 이 애플 M칩 루머가 단순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 발표와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하고요. 동시에 애플을 시작으로 다른 팹리스나 빅테크 기업들이 인텔의 고객 명단에 실제로 이름을 올리는지 그 확장성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투자자 여러분들은 향후 1, 2년 동안 이 세 가지 신호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냉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인텔의 단순히 많이 떨어져서 사는 낙폭 과대주로 접근했지 아니면 판을 뒤집을 강력한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보고 베팅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의 인텔 참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PC 왕자에서 빌려난 늙은 공룡인 건 맞는데 동시에 미국 정부의 정책, 파운드리의 잠재력, 그리고 애플이라는 모멘텀까지 한꺼번에 겹쳐있는 몇 안 되는 독특한 플랫폼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애플 M칩 루머는 당장의 실적을 바꿔놓은 사건이라기보다는 거의 영에 수렴하던 성공 시나리오가 비로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결국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인텔을 여전히 한물간 공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날아올 재평가 기대주로 볼 것인가? 어쩌면 인텔을 다시 뜯어보게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프레임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이나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기업 혹은 이슈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재미있고 깊이 있는 주제로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